오늘은 나답게 불편하지 않게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 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불편하지 않게 판다? 라는 말에 대해 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판매 자체가 불편해 보셨던 분들은 이 제목만 보고 클릭해서 들어오셔서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잘 판다 라는 것만 좀 떼서 생각해 본다면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진짜 잘 팔기만 하면 돼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요. 근데 여기서 불편한 지점이 생깁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판다. 이게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지점인 거죠. 그럼 어떻게 팔아야 불편하지 않을까? 이걸 좀 잘 정의해 두는 것이 불편하지 않게 또 나답게 당당하게 파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내가 소비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팔아야 기분 좋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섬유향수를 판매하는데 라벨이 조금 삐뚤게 붙거나 그러면 에잇 이러고 그냥 팔았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걸 뜯어서 꼭 새로 붙이더라고요. 저는 그 라벨이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 정도 많이 이상하지 않으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냥 보내. 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이거 내가 받는다는 마음으로 만들어.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떤 소비자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굉장히 깐깐한 소비자더라고요. 조금만 비뚤거나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별로라고 말하고 다시는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매자 입장일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니까 정말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정말 말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 후로는 귀찮지만 자꾸 타협하게 되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귀찮음도 심하고 대충대충 하는 성격도 있는 저여서 자꾸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타협하게 되고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넘어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게 다시 나한테 돌아올 걸 생각하니까 대충 하는 게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받는다 라는 저희 엄마께서 얘기해 주신 그런 마음을 자꾸 새기면서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떠나서 제가 알고 또 저희 엄마가 알더라고요. 제가 하나 괜찮다고 넘기면 또 어디 가서 제가 제 물건을 자랑하지 못하게 되는 이상한 걸 경험하게 됩니다. 명함 한 장 주기가 좀 약간 부끄러워져요. 그냥 작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과연 내가 정말 꼼꼼하게 하고 정말 자랑할 만큼 내가 사고 싶을 만큼 퀄리티와 모든 서비스를 충분하게 넘치게 만들어 놨다면 정말 왜 사람들이 내 브랜드 알지 않는 거야? 이거 진짜 모르는 사람이 손해야. 이런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걸 좀 기억하면서 그렇게 한번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꼭 그게 누군가를 속이지 않아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새 유행하는 지식 창업, 제로 창업 이런 것들 있죠. 전자책 쓰고 온라인 강의 내고 이런 것들. 이런 것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물론 전자책 낼 수 있죠. 근데 보통 전자책을 만드는 강의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보자여서 전자책을 못 팔겠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초보는 왕초보를 가르치면 된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이거 혁신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느낌으로 저는 아직 초보지만 왕초보를 가르쳐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많은 강의와 여러 가지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더 발전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초보 이상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타협을 하게 되고 나는 계속 왕초보 가르쳐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쉽게 가려는 거죠. 저는 경력과 노하우가 쌓여서 어쩌면 조금 더 노력해서 새로운 폼을 만들고 연구해서 중급 이상의 분들을 가르쳐 드릴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게 검증되어 있으니까 다른 일을 버리기가 귀찮은 거죠. 그러니 저에게 성장이 없고 성장이 없다는 말은 이 일을 얼마나 더 오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일을 참 오래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려면
사업을 오래 한다라는 건 그만큼 이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라는 뜻일 거고, 그걸 쉽게 얘기한다면 잘 팔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팔 때 내가 불편하지 않게 팔려면 정직하게 팔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내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것들을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되게 조금 어려워 보이면 쉬운 방법을 찾았어요.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라벨 하나 만들 때도 솔직히 그 방산시장에 가서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귀찮잖아요. 다 인터넷 주문했습니다. 인터넷 주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세한 디테일 퀄리티를 보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가성비 좋은 인쇄소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컬러가 나오지 않으면 더 비싼 어떤 인쇄소에 맡기고 뭐 감리를 보러 가고, 물론 감리는 이렇게 소량 단위에서 잘 보게 해주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뭔가 노력을 들이기보다는 그냥 흑백으로 뽑아야겠다, 이런 타협들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제 어떤 제품들의 퀄리티는 늘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새로운 브랜드를 기획할 때는 아주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일부러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가 앞치마를 제작하기 위해서 미싱해 주시는 작가님과 1차 미팅을 했는데요. 작가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쉬울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좋아하는 앞치마가, 그 샘플을 보시더니 디테일들을 살펴보시고는 손이 많이 가는 앞치마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하나씩 뜯어보니까 정말 부자재도 많이 들어가고 그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저도 모르게 그럼 이건 빼고 이걸로 대체할까요? 라는 말을 할 뻔했어요. 이게 제 어떤 관성이자 습관인 거죠. 근데 그러지 않기로 순간 머리가 이렇게 정신이 차려지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내가 사고 싶은 물건 절대 안 돼. 이건 이 자체여서 내가 지금 이거 사고 싶었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가님 샘플 작업은 이 앞치마 이대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치마를 그대로 만든 다음에 디테일들을 추가하고 입어보고 테스트한 다음에 불편한 부분들을 고쳐보기로 했어요. 순간 또 타협할 뻔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디테일이 높아질수록 저 또한 작가님께 그거에 대한 합당한 공인비를 드려야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담스러워서 그럼 이거는 빼고 이거는 빼고 가격을 낮게 맞추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가격을 떠나서 최고의 앞치마, 정말 내가 사고 싶은 그런 앞치마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마침 공방에 보니까 사놨던 앞치마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앞치마들이 신기하게도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점들을 가지고 원단을 구매하고 부자재를 구매해 보기로 1차 미팅을 마쳤죠. 그러고 나니까 너무 잘했다, 다행이다, 관성에 타협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제 마음에 쏙 드는 이거 디테일 살아있어 라는 거 만들게 된다면 불편하지 않게 잘 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딱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정말 누가 봐도 내가 생각했을 때 당당하게 이걸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 어쩌면 그건 정말 위선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어떤 선택을 하든 중요한 건 내 삶은 내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제 삶을 책임져 보기로 했어요. 이게 저다운 색깔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타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의 어떤 관성에 타협하지 않고 내가 소비자일 때를 생각하면서 그거 나올 때까지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나 타협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그럴 때 한 번씩, 아니 어쩌면 자주, 나는 소비자일 때 어떤 소비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크게 도움될 거라 생각합니다.